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황인범 선수가 중심이 된 츠르베나 즈베즈다와 영보이스의 대결에 주목해볼 예정입니다. 그의 활약뿐만 아니라 셀틱에서 뛰는 양현준 선수의 경기에도 함께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두 선수의 눈에 띄는 플레이와 그들의 팀의 성적에 대한 깊은 분석을 통해 팬들의 기대와 호응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유럽의 큰 무대에서 빛나는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자세히 알아보시죠.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이 풀타임을 소화한 세르비아의 츠르베나 즈베즈다가 안방에서 열린 유럽 챔피언스리그 지조 2차전에서 스위스의 영보이스와 2대2로 비겼습니다. 황인범은 4-2-3-1 포메이션의 왼쪽 수비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90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폭넓은 활동 반경을 자랑한 황인범은 전반 6분 오른쪽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로 문전을 향해 강하게 찼고 셰르코 은디아에의 감각적인 힐킥으로 도움을 작성할 뻔했지만 공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전반 35분에는 상대가 코너킥 상황에서 짧은 패스로 시작하자 이를 눈치채고 달려들어 공을 빼앗았고 곧바로 이어진 역습 상황에서 은디아에의 선제골의 기점이 됐습니다. 후반 13분에는 상대의 공격 흐름을 저지하는 대신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프리킥과 양쪽 코너킥 키커로 나서서는 날카로운 크로스를 연신 올리며 상대의 골문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황인범은 미드필드에서 전방 빈 공간을 향해 여러 차례 정확하게 롱 패스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의 흐름을 차단하는 등 공수를 가리지 않고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풋몹은 황인범에게 평점 8, 0점을 매겼습니다. 이날 경기 종료 직전 극적 동점골을 넣은 오스만 부카리에 이어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입니다. 은디아에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던 즈베즈다는 후반 3분 영보이스의 필립 우그리닉에게 동점을 허용하고 후반 16분 세드릭 이텐에게 페널티킥 역전골까지 내줬습니다. 그러나 후반 43분 부카리가 오른쪽 골라인 근처에서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반대쪽 골대 구석을 찔러 균형을 맞췄습니다. 즈베즈다는 지조 4위, 승점 1에 자리했습니다. 양현준이 선발 출전한 스코틀랜드 셀틱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셀틱파크에서 열린 조별리그 2조 2차전에서 이탈리아 라치오에 2대1로 졌습니다. 왼쪽 날개 공격수로 나선 양현준은 측면과 중앙을 휘저으며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고 후반 12분에는 발재간으로 중앙을 향해 파고드는 과정에서 왼쪽 페널티 지역 외곽에 좋은 위치 프리킥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양현준은 후반 17분 루이스 팔마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나왔습니다. 풋몹은 양현준에게 팀 내 네 번째로 높은 평점 6, 9점을 줬습니다. 오현규는 교체 명단에 들었으나 이날은 벤치를 지켰습니다. 셀틱은 전반 12분 후루하시 교고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전반 29분 라치오의 마티아스 베시노에게 동점골을 내줬고 경기 종료 직전에는 페드로 로드리게스에게 극적인 골을 허용해 역전패했습니다. 1차전에서 페예노르트에도 2대0으로 졌던 셀틱은 2연패를 당하며 승점을 챙기지 못해 2조 4위에 머물렀습니다. 축구 전문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황인범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슈팅 3회, 패스 성공률 81%, 기회 창출 5회, 긴 패스 성공률 50%, 4분의 2, 태클 성공률 75%, 4분의 3, 공중볼 경합 승률 67%, 3분의 2를 기록했다. 기회 창출은 양팀 통틀어 가장 많았다. 평점은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8, 0점이었다. 한 골 1도움의 오스만 부카리가 가장 높은 평점 8, 6점을 받았다. 한편 이날 즈베즈다는 전반 35분 은디아에의 선제골로 앞서갔다. 하지만 후반 3분과 16분 연달아 두 골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다. 패색이 짙어가던 즈베즈다는 후반 43분 부카리가 골문 반대편을 향해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극적인 동점을 만들었다. 1무 1패를 기록한 즈베즈다, 승점 1와 영보이스, 승점 1는 조 하위권에 머물렀다. 2연승의 맨체스터 시티, 승점 6가 1위를 달렸고 그 뒤를 1승 1패의 라이프치히, 승점 3가 이었다. 다음 뉴스는 피파는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대륙의 6개 나라에서 동시에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로코에서부터 스페인, 포르투갈, 남아메리카까지 포함하여 피파는 5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30년 월드컵은 세계의 대륙과 6개의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월드컵 10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전 세계를 초대할 것이다. 피파 평의회는 만장일치로 유일한 후보인 모로코, 포르투갈,
스페인의 통합 개최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2030년 월드컵 개최지를 발표했다. 이어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남아메리카에서도 월드컵 경기를 동시에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피파는 평의회는 사상 최초의 월드컵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첫 월드컵이 개최됐던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특별한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그리고 파라과이에서 2030년 월드컵 3경기를 진행할 것이라며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을 3대륙 6개국 체제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월드컵 개최지에 해당하는 6개 국가에는 자동으로 월드컵 출전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와 세 나라의 상대팀은 각각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에서 한 경기씩 치르고 배정된 일정에 따라서 모로코, 스페인, 포르투갈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피파는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지만 원정을 떠나게 되는 나라 입장에서는 체력 관리 등 일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이동 후에는 경기를 치르기가 쉽지 않으며 남아메리카와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에 적응의 문제도 겪을 수가 있다.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한다고 해도 월드컵 개막식은 모로코,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우루과이에서는 월드컵 100주년 기념 행사가 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모로코는 1994년, 1998년, 2006년, 2010년, 2026년까지 월드컵 유치에 5번이나 실패했지만 6번째 도전에 성공했다. 북아프리카 국가가 월드컵 개최하는 것 역시 역사상 처음이다. 지아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분열된 세계에서 피파와 축구는 하나가 되고 있다. 세계 축구계를 대표하는 피파 평의회는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첫 대회가 열렸던 월드컵 100주년을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기념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축구뿐만 아니라 독특한 사회적, 문화적 결속력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평화, 관용, 포용에 대한 정말 훌륭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피파의 파격적인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영국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스포츠를 통해 환경 지속 가능성 문화를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인 포트볼 포 퓨처의 설립자인 엘리엇 아서워속, 2030년 월드컵의 첫 3경기가 두 대륙을 가로질러 열린다는 건 기후변화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축구 산업의 또 다른 예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오늘 피파의 결정은 선수들과 팬들로 하여금 지속 불가능한 여행을 통해 엄청난 양의 탄소 배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 심해질 뿐인 상황에서 향후 토너먼트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경기를 보호하기 위해 모범을 보이고 더 푸르고 더 회복력 있는 미래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피파와 다른 관리 기구들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30년 월드컵 개최지 발표와 동시에 피파는 2034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피파는 2034년 월드컵 개최 입찰 과정을 시작한다. 연맹 순환원칙과 대회를 위한 최상의 개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축구연맹, AFC, 과 오세아니아 축구연맹, 고FC의 피파 회원협회가 2034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 초대될 것이라며 2034년 월드컵은 아시아 혹은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피파의 발표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가 곧바로 2034년 월드컵 개최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축구연맹은 세계적인 수준의 대회를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축구에 대한 사우디의 뿌리 깊은 열정에서 영감을 받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에서 월드컵이 진행된 건 2002년 대한민국과 일본의 공동 개최가 처음이었다. 20년 뒤인 2022년에 카타르에서 진행되면서 월드컵을 개최한 3번째 나라가 됐다.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는 항상 최신 축구 경기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재미와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